안녕하세요. 드디어 상승장의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재밌는 것이 그냥 리세션이 아니라 마일드 리세션.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들어갈 것이다. 스파이시하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조금 달래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오는데 마일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회복하는 데는 2년이 걸릴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청신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선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률은 올라갈 것이고 당연하게도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되면서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으로 줄 수가 있겠죠.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조금 영업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빠른 사이클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빨리 와야 된다. 빨리 선언이 되고 금리 인하가 빨리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선 현재 시장의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2분기의 어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3, 4분기에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그동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에 줬던 영향들이 이번 연도 1분기, 2분기 때 숫자로 나오지 않을까. 이번 상반기가 마지막 충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반등장이 나오려면 물가가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제가 보는 상승장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우선 연준에서 올해 연말부터 경기 침체 들어간다 했고 그거 회복하는데 2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고 우선 바닥은 상반기 때 거의 찍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빨리 들어가야 되고 빨리 탈출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주식시장은 항상 바닥을 찍어 왔었고 연준에서 올 연말이라고 했다라면 주식시장은 상반기에 바닥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발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올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여파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번에 25bp 올리면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충격이 오면서 바닥을 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다. 이 모든 사태, 작년 1년 넘게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온 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던 거 다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최근에 CPI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피크를 형성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현재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은 상승 속도보다 하락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에 떨어졌던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것이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하락장은 이제 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잡혀야겠죠. 하지만 마지막 내가 상승 여분을 먹어보겠다. 마지막 이 하락 부분을 먹어보겠다.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결국에는 물렸다가 뺐다가가 반복이 되면서 계좌가 엉망이 되지 않았나. 그래도 최근에는 우량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반등이 남은 것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가 여전히 주식 가격을 회복을 현재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무래도 성장주가 인기가 없는 것이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배당주가 되었던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형 우량주가 되었던 그런 쪽으로 돈이 확실하게 몰려들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기회는 성장주에 있다라고 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위기 사태 이후로 확실하게 예금이 대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더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절망의 시간들은 곧 끝나지 않을까 조금씩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CPI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너지 부분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사우디 중동 쪽에서 원유를 감산을 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에너지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장 초반에 그렇게 강력했던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에너지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쪽인데요. 주거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거비, 집값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결국 여기가 잡혀야 되는데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젊은 세대들은 일반적인 월급쟁이 생활로는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돈을 벌어서 많은 돈들이 주거비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아니면 월세를 살든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이 집세인데, 그러려면 이 집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집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바닥을 찍으려면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값이 언제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고요. 하지만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를 언급한 만큼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까, 자산시장은 다시 한번 더 마지막 충격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더욱더 빠른 사이클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고요. 성장주들의 상승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하락장, 올해가 마지막 고비다. 특히나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주식시장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빨리 끝나고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우량주 기업들이 잘 버텨줘야 됩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더 이상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주식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 어쨌든 많은 투자의 대가형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다. 쌀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 가격이 대부분 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마지막 고비는 이번 연도 상반기,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점차 회복세가 들어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상승장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